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방송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13일이고요. 오늘도 거의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3일 연속 두들겨 맞아버렸고요. 지난번하고는 정반대죠. 정반대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또 무너져 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사실 증시가 많이 오르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지만 월봉 보시면 이 월봉상으로는 지금 여전히 견조해요. 전혀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큰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죠. 계속 좀 빠지는 상황이고, 인플레 얘기 자꾸 나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증시 흐름이 되게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도 1조를 넘게 팔았고, 그나마 막판에 기관이 조금 방어해줬어요. 일부. 그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도 코스닥 사다가 던져버렸고, 코스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뭘 팔았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IT 다 던져버렸어요. IT 융단 폭격을 3일째. 1조 2천억 정도를, 1조를 팔았어요. 오늘 1조 4천억 중에 1조 1천억 정도를 IT를 다 던져버렸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안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공격적인 지금 매도가 이 외국인 쪽에서 출회가 되고 있다. 그냥 이렇게 판 적이 없었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입니다. 특히 공매도까지 다 가미가 돼서 한국 시장을 그냥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언젠간 돌아오겠지만 지금의 매도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어쨌든 이게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줄어들어야만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도 개인 투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업종 섹터 쪽으로는 은행 업종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 기대만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보험은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수혜주죠. 물가 오르면 금리 오르겠다. 이 공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좋았고, 음식료가 오늘 불을 뿜었습니다. 그 못난이 대상이 6%, 풀무원이 8%. 다만 이 두 기업 다 말씀드리지만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반사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갈 거는 없고, 인플레,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가격 올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올린 건 아니에요. 기대감이죠. 그래서 오늘 오버스팅 했는데, 내일부터는 그동안 진짜 많이들 참으셨는데 반 정도는 잘 또 챙겨 놓으세요. 좋을 때 항상. 왜냐, 구조적 성장주 아니니까. 그죠? 그거 감안하시고 위쪽에서는 좀 일부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팔고 할 때는 하는 게 좋아요. 계속 장기간 가져갈 게 있고, 좀 좋을 때 일부 덜어낼 건 덜어내시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제 건설주는 웬만하면 가져가시라고 하잖아요. 구조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건설주는 계속 가져가는 거고. 그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오늘 좋았어요. 오늘도 나쁘지 않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확실히 실적 좋아서 오늘 반등했고, 현대차, 현대위아 역시 오늘도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모비스하고 기아는 조금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전기가스 지금 거의 주가 바닥 같고요. 오늘은 안 빠졌고, 오늘도 근데 빠진 건 전기전자. 오늘도 좀 아쉬웠고, 그냥 막 던져요. 패고 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까지 그냥 무차별 폭격입니다. 저게 진정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그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1.88%. 그리고 기계업종 제일 잘 달리던 말들이죠. 기계업종 오늘 많이 빠졌고, 철강주는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동안. 근데 오늘 왜 빠졌냐면, 철강주가 오늘 거의 폭락했잖아요. 중국의 철강석 가격이 급락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철강주가 좀 빠졌습니다.
제일 많이. 근데 너무 올라서 빠진 거죠, 사실 이것도. 예. 네, 의류주도 좀 최근에 올라서 빠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오른 기업들 다 대부분 조정은 나왔어요. 그리고 섹터 쪽은 뭐 당연히 금융주, 항공주가 요새 좋습니다. 오늘 그 TA 항공이 진짜 오랜만에 올라갔어요. 제가 이따가 이제 보고서는 보여드리겠지만, 저 항공주 투자하실 때는 좀 재무는 체크를 해보세요. 워낙 지금 부채들이 많고 현금으로 돌진 않으니까 주가는 이제 하반기 기대감은 있지만 재무는 체크를 꼭 하시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오늘 좋았고, 카지노도 예, 오늘 좋았고, 통신 뭐 실적 워낙 좋으니까요. 그다음에 제습기, 뭐 쿠쿠홈시스하고 코웨이가 정말 오랜만이죠. 예, 그렇게 안 가더니 보이세요? 그죠? 그렇게 안 가더니 돌려버리죠, 한 번에.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데 회사가 나쁘지 않고 실적 괜찮으면 그냥 무조건 버텨보세요. 함부로 갈아타면 안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 주식은. 근데 제가 갈아탈 땐 갈아타라고 하잖아요, 리밸런싱. 그거는 안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급락장에서는 앞으로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교체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할 땐. 근데 뭐 사실 이런 기업들은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음, 렌탈 회사들, 나쁘지 않은 기업들은 버텨보는 거죠. 그럼 한 번에 또 이렇게 가기도 하니까. 아니, 코웨이가 9%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무거운 기업이. 예. 또 그런 상황, 대상이 7% 가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식시장에는 별일이 다 발생해요. 그래서 포트를 항상 다변화하셔야 되는 거 같고, 그 포트에서 일부 종목이 폭등을 하면서 내 계좌를 끌어올려요. 포트 모든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가는 기업도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사실은. 대신에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인지 아닌지만 구분해서, 얘는 짧게, 얘는 그냥 계속 몇 년 투자,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 운영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보톡스, 뭐 여행주, 뭐 이런 것들도 좋고, 나머지는 뭐 다 빠졌습니다. 제일 많이 빠진 게 철강. 그다음 비트코인 아시죠?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허용 안 한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비트코인이나 크래프톤 비상장 기업들 급락했고, 창투자 당연히 빠지죠. 같이 연동돼 있으니까, 가상화폐.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선기자재 다 많이 올랐던 기업이에요. 조선주도 엄청 올랐었죠. 근데 오늘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2차전지 소재도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오늘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제일 잘 버티던 게 솔루스 첨단 소재 테이프엑스인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SKC, 에코프로, 비행까지 그냥 다, 일단 또 많이 그동안 올랐었기 때문에 그냥 오늘 2차전지 쪽도 충격파 계속 나왔습니다. 네, 이건 좀 불가항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은 카카오가 잘 버티다가 좀 약간 빠져버렸고, 증권주도 오늘 어쩔 수 없었고요. 오늘은 증권주도 좀 하락에선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 인도 때문에 아이폰 생산량 줄인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아이폰 관련주도 오늘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빠졌고,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뭐 웬만한 주도주는 오늘 다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장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들 뭐 잘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사실 뭐 제가 뭐 하루하루 장을 알 수도 없는 거고, 다만 큰 방향에서 문제가 없는 거라면 뭐 보유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지금 주변에 소음이 너무 많잖아요. 뭐 인플레 문제, 뭐 공급 부족 정말 많아요. 근데 너무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저는 다 해소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소음, 제일 문제는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그 많이 올랐으면 빠지면 해결은 되는 건데 그 견디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기업으로 압축을 한 다음에 버티면 돼요. 삼성전자 같은 거 너무 좋잖아요. 그냥 버티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장이 안 좋을 땐 현금 비중 늘리라라고는 하는데, 물론 맞는 말이죠. 예.
그렇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 솔직히 그거 하기 쉽진 않아요. 현금 늘리는 것 자체가. 예. 막상 하려고 하면. 그래서 기왕 어차피 좀 뭐 이번에 들고 있다 좀 타격을 받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 늘리는 것보다는 포트를 재정비를 꼭 하세요. 교체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진짜 이건 아무리 봐도 하반기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들. 그리고 재무제표 봤는데 적자 심하고 엉망인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과감하게 교체하세요. 그런 기업들. 갖고 있어봐야 가망 없으니까 좋은 기업으로 갈아타야죠. 좋은 기업도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나중에 장이 돌리면 반드시 보상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계속 고민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를 하자.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가장 어쨌든 하반기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그리고 조금 시간은 더 걸려도 반도체 여전히 좋게 보고 그다음 뭐 건설 이런 것들. 물론 뭐 또 앞으로 많이 빠지는 섹터가 나온다면 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그런 업종들 위주로 계속 늘려나가시는 것도 이런 급락장에서 늘려나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주저리 얘기해봐야 뭐 어차피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이게 일시적이고 저는 일시적으로 보거든요. 아침에 3%에도 얘기했지만 인플레 결국 잡힌다고 봐요. 예. 오늘도 보니까 비행기 티켓 값이 너무 올라가고 중고차 가격이 막 폭등을 했어요. 그런 게 물가에 잡히거든요. 근데 오래 갈 건 아니에요. 정상화 돼요. 그 다음 고용 안 좋은 거 그것도 정상화 될 거고 반도체 부족 투자하면 됩니다. 예. 비정상은 언젠가 정상화 돼요. 다 뭐든 공급 부족의 비정상이잖아요. 오늘 철강석 가격이 급락한 거 보세요. 예. 다 정상화 돼요. 이런 가격적인 것들 너무 오버했던 것들은. 예. 근데 너무 그래서 위축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시고 그냥 만약에 하반기도 계속 인플레 오고 정말 시장이 이제 앞으로 1, 2년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분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예. 그러니까 본인만의 다 주관들은 갖고 계세요. 시장을 보는 시황관도 갖고 계시고 주관을 갖고 계시되 거기서 내가 선택한 대로 결정하고 하면 돼요. 정답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전 여전히 주식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은 여전히 엄청나게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을 들고 있는 게 현금보다는 뭐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부터 해야 될 거는 주식을 아무 주식이나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정말 퀄리티 있는 정말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가치가 있을 기업들 이런 쪽으로 철저히 좀 압축을 하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계속 참고해 주시면 또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또 더 정리해서 한번 방송에서 소개나 한번 해드릴게요. 퀄리티 있는 기업들은. 예. 저도 뭐 매일 메모는 해놓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한번 그런 것들은 정리해서 또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절대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좀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어려우신가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종목 검색식을 활용해 보세요. 종목 검색식 만들기가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베스트 종목 검색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종목 검색식은 이벤트 신청 후 돌아오는 첫 화요일에 1회 지급해 드리고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검색식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식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신증권의 이경민 애널리스트죠. 되게 좀 약간 요새 강세론자인데, 일단 미국의 4월 물가지수가 너무 크게 올라서 다들 놀랬죠. 시장 전망치도 뛰어넘었고, 근원 CPI,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에너지나 음식료 같이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한 물가지표인데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긴축 악몽을 되살리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고, 이게 또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나스닥이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이제 글로벌 긴축 우려를 자극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뭐 큰 그림이 달라진 건 아니다. 미국의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근데 다만 이제 변동성은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전망치도 여전히 좋고, 그래서 물가 압력이 좀 지속될 경우에는 조금 더 부정적일 수는 있는데, 그 현실화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봤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패드가 연준이 급격히 긴축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지금 너무 안 좋죠. 네. 이 고용 회복까지는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용 회복까지 봤을 때는 아직은 긴축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뭐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시장은 지금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긴축할 거야, 긴축할 거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관론에 빠질 필요 없는데, 현재 좀 분위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후반부에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 너무 또 잘 나오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지켜보시고, 4월 FOMC 의사록에서도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전략은 코스피 사자는 뭐 의견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의 기업이익은 올해가 최대고, 그 다음에 PER도 11.6배로 지금 현재 낮아진 상태고, 예. 그리고 미국의 빅스 변동성 지수가 이제 레벨업 되고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속 파니까. 그러나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다. 3100에서는 좀 너무 부담 갖지 말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3100이 깨지면, 오늘도 지켜는 냈어요. 이 어려운 와중에도 아침에 3100 딱 찍고 바로 급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100은 지킨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깨지면 더 밀리겠죠. 그래서 전략은, 그러니까 이경민 애널리스트는 좀 굉장히 그 주도주 위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 주도주, BBIG, 반도체. 요새는 이런 거 얘기하는 애널리스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식료도 사고 좀 골고루 분산하자 그랬잖아요. 뭐 건설, 철강, 뭐 조선까지.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저도 약간 여기에 동일하는 게, 왜냐면 그 기업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 못난이 음식료가 이렇게 날라갔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시각을 바꿔서 지금 못난이는 얘네들이야. 이쪽을 하반기를 보고 사는 건데, 인터넷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인터넷 쪽은 워낙 많이 오른 게 있어가지고, 제조업이 아니니까. 왜냐면 지금 제조업 베이스거든요. 약간 주도주가 하반기에, 미국이 투자를 하면서 공장 짓고 제조업 베이스로 가요. 그래서 인터넷은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뭐 네이버도 많이 빠져 있고 카카오도 지금 막 빠지고 있어서 가격 매력은 좀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제조업 위주로 좀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추가 변동성 확대 시 이런 기업들 사자. 그리고 인터넷도 어쨌든 더 빠지면 뭐 매력적인 구간은 맞아요. 근데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제 굳이 뭐 인터넷 기업을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살 게 많아요. 이미 시세가 막 몇 배씩 오른 기업들이니까 선택지는 다양하니까, 되도록 뭐 신규 매수를 한다면 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쪽을, 이게 지금 최근에 급락했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경민 연구 애널리스트 얘기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한번 이분의 생각이 이렇다는 건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캡 투어는 이게 그 여행사인데,
되게 분위기 좋더라고요. 회사도 괜찮은 것 같고 렌탈 사업까지 해요. 그래서 좋아요. 요새 렌트카 장난 아니잖아요. 예. 렌탈 사업이 중고차. 이게 뭐 중고차 가격이 장난 아니고요. 렌탈 사업도 지금 요새 뭐 자동차 워낙 렌탈 시장 커지니까 예. 그래서 되게 좀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큰 규모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는데 예. 방식에 따라서 렌탈 사업이 매년 적자를 기록했고 중고차 매매 방안 사업은 흑자인데 이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제 렌탈 사업이 흑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좋은 뉴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행 사업부는 뭐 일단은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죠. 법인 출장 같은 걸 주로 좀 대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출장이 감소하니까 안 좋아졌을 텐데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 행사 건수도 이제 증가하고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여행 가고 행사 늘어나고 마스크 벗으면 수요주죠.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렌탈로 방어를 하고 여행으로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그런 구조고. 그러니까 아무튼 양수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한번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일단 내용은 한번 알아두세요. 예,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요건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레드캡 투어까지 한번 봤고요. 예, 그리고 한번 그 레드캡 투어도 한번 볼까요? 아무튼 예, 레드캡 투어는 한번 일단 렌터는 좋은데 여행은 아직 안 좋죠.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회복될지는 좀 지켜보시고 아무튼 기존의 여행사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더 공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뭐 그냥 무턱대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주가도 많이 올라서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근데 스터디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솔케미칼은 정말 좋아요. 예. 오늘 뭐 반도체 기업들 최근에 안 좋은데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마저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이게 2차 전지 소재도 만들고 과산화수소도 예. 요게 이제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재 또 디스플레이 소재도 만들어요. 퀀텀 닷 소재 있죠. QOLED, 뭐 QLED 이럴 때 이제 퀀텀 닷이라는 그 앞에 이름을 붙는데 그 소재를 이 회사가 만들어요. 그래서 소재 쪽에선 국내 대표 회사고 그리고 이 MB 라텍스 시장에도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금호석유 쪽 시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은 더 좋다고 합니다. 예. 2분기는 그래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한마디로 뭐 반도체가 요새 안 좋다, 뭐 외국인이 던지고 뭐 인플레다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돼요. 그냥 좋아지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너무 인플레에 빠질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확실한 거는 인플레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한솔 케미칼 같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회사하고 KT엔진 좀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뭐 바닥이긴 해요. 주가는 뭐 원치 안 갔으니까요. 예. 근데 이게 담배는 좋아요. 담배 쪽은 나쁘지 않은데 한국 인삼공사 있죠. 인삼 그 홍삼점이 면세점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게 시간 걸리죠. 면세점에 뭐 사람이 와서 많이 사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담배 쪽은 지금 계속 매출액도 이렇게 늘고 있어요. 뭐 폭발적인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해외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게 해외 쪽인데 이쪽은 좋아지고 있대요. 중동도 좋고 미국, 인도네시아 이쪽도 다 좋아지는 그림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예, 그 이 홍삼 쪽, 그 인삼공사 쪽이 조금 지금 부진한 게 일단 약간은 좀 리스크 요인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이제 면세점이 나중에 오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인천공항 같은데 나중에 판매 늘어나겠죠. 그 밸류에이션은 매력 있어요. 9배밖에 안 되니까. 배당도 많이 주고 배당 5% 나오잖아요. 다만 뭔가 좀 주가가 오르기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예.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전히 KT엔진 좀 아쉽지만 시간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실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싼 건 맞지만 뭔가 이제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은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가 요새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워낙 안 좋았는데
컴투스 뭐 이제 좀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면은 더 이상 나쁠 건 없어요. 다 반영을 해 버려 가지고 주가가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단기간에. 예. 근데 이미 반영됐고 이번에 나왔던 서머너즈와 백년 전쟁도 시장 기대치에 뭐 부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순위가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순위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일평균 매출이 한 10억 정도 나온대요. 전체적으로. 예. 나쁘진 않은 거죠. 다만 이제 이 순위가 점점 더 떨어지면서 일평균 매출액은 더 떨어지겠죠. 근데 하반기 연말에 서머너즈 클로니클이라는 그 게임이 나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 그 연말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놓고 본다면 13만 원 뭐 이런 자리는 주가가 뭐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좀 저점은 형성됐다. 근데 절대로 이렇게 V자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뭐 이 새로 나온 게임이 엄청난 흥행을 해야 돼요. 흥행을 해야만이 뭐 그게 되는 거지. 지금 당장은 뭐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정도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셀트리온은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근데 유플라이마라고 휴미라의 고농도 바이오시밀러인데 이게 유럽에서 판매허가 받은 후에 물량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겼겠죠. 그 물량이 잡힌 것 같고 생산 공정 효율화 원가 절감이 됐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73% 이익 증가. 네, 가장 이제 관심은 이거죠. 레키로나주. 이게 임상 3상 중인데 글로벌 임상 3, 우리 한국에서는 일단은 이제 승인 받았지만 유럽에서는 아직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근데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승인 공고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최종 결과는 아마 6월 달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요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커지겠죠. 아무튼 최종적으로 결과 나오면 좀 임팩트 있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은 뭐 바닥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가가 여전히 뭐 부진하지만 크게 급락할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뭐 충분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원익 QNC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 반도체 회사들이 다 대부분 실적들이 좋아요. 모멘티브, 뭐 쿼츠 실적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안 통해요. 지금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반도체 반자만 들어가고 막 던지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막 던지잖아요.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반도체 기업들은 다시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좀 시간이 문제인 거죠.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반드시 하반기에 또 모멘텀 나오고 내년 계속 좋은 그림 예상해요. 다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단기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쉬어가고 또 가을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의 랠리는 남아 있고요. 또 미국의 공장 증설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 삼성에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또 한 번의 반도체 주도주 흐름이 나오면 시장이 또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아까 한솔 케미칼 또 원익 QNC 같이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잘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또 요거는 신한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근데 여기는 목표 주가를 좀 낮췄어요. 일단 실적은 잘 나왔고 2021년 실적 추정치는 올렸는데 목표 주가를 낮춰버렸습니다. 근데 되게 좀 내용은 좋죠. 레키노라주 성공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고 단기 실적 좋고 다만 이 레키노라주가 판매가 돼가지고 매출이나 이게 늘 텐데 이 다음은 뭐냐 이거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꼬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요. 1조 넘는데 내년에 1.2조, 내후년에도 1.2조. 한마디로 성장을 못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올해까지만 성장하고 성장이 꺾여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 주가 낮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에 이런 실적이면 시장은 올해는 물론 좋게 반영할 수 있겠지만 내년, 내후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신한증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짚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뭐 IR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합병은 또 언제 할 건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합병 올해 한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한솔케미칼로 오늘 보고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고, 예.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 계속 좋고, OLED, QLED TV, 미니 LED TV, 예. 자회사 그 테이펙스 기억나시죠? 자회사 양면 테이프, 예. 2차전지 이 회사도 실적 좋고, 그리고 최근 시장에 IT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수요 변화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뭔가 수요 변화 움직임은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동사는 그 사업을 되게 다변화했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까지 들어갔으니까 2차 전지용 바인더 만들고 있고, 네. 그러니까 골고루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고르게 하니까 거기에 맞는 뭐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PER은 16배로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IT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나 크지만, 예, 이 기업은 이제 그런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2022년부터 삼성 SDI와 함께 실리콘 응급할 물질도 양산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 삼성과 함께. 예. 이게 실리콘 응급할 물질. 그러니까 실리콘은, 그러니까 응급제가 이제 흑연이 쓰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실리콘을 이제 요즘에 넣는 게 가장 이제 효율을 좀 높인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 관련한 응급할 물질 사업을 좀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지션을 잘 가지고 계속 회사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덴티스는 이제 디지털, 덴탈, 어제 그 바텍 있죠. 바텍과 비슷한 기업이고요. 투명 교정 솔루션 있죠. 그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임플란트 경쟁사 대비해서도 주가가 비싸지 않고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신호탄을 쏘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올해 1분기에. 그리고 국내, 미국, 중국도 영업이 회복되고 있고 신규 고객도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국내 매출액은 3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 흑자 전환 예상하고요.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너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터닝하고 PER 10배. 그래서 그런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제 보고서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여기 치과에 관련된, 치아 건강과 관련된 기업들 잘 보실 필요는 있어요, 분명. 뭐 임플란트, 뭐 바텍 같은 기업들, 레이언스, 또 이 기업도 마찬가지, 덴티스. 시장 커지고 한국 기업들 잘하고 코로나에서 회복되고 있고 시장이 뭐 너무 안 좋지만 뭐 이런 기업들 미리 다 공부해서 합리적인 가격이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 너무 올랐으면 하지 마시고요. STI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화약약품을, 화학 그 소재 있죠. 이거를 배관에다 싸줘요. 싸줘가지고 이 장비로 공급을 적절하게 해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걸 CCS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정에 활용되는 웹 시스템도 만든다고 합니다. STA도 되게 괜찮은 기업이죠. 요새 많이 좀 잊혀져 있지만. STI 잉크젯 장비는 기존 필름 형태인 OCA 장비가 있어요. 이거 대비해서 가격이 낮고, 그 다음에 도포도 정교하게 뿌릴 수가 있고 신속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크젯만의 장점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2021년 STI 주요 고객사는 폴더블 스마트폰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 가격을 일단 낮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잉크젯 장비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장비 대비해서 신속하기도 하면서 가격이 낮아요. 근데 폴더블 회사들은 가격을 낮춰야 대중화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잉크젯 장비. 기존 장비보다. 그래서 되게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그러니까 반도체도 있고 기존의 반도체 주력 화학 제품 공급하는 그 사업이 있고 하나가 더 저 디스플레이 잉크젯 장비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방향으로 향후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실적은 300억 정도 101%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뭐 실적 나올 것으로. 다 이런 게 지금 안 먹히는 장이니까 역시 메모해 놓으시고 좋은 기업이에요. SDI도 나름대로 업력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잘하고 이제 신규 사업에서 뭔가 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잉크젯 장비가 한마디로 디스플레이 제가 알기로는 OLED 장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폴더블 폰 스마트폰에 들어갈 때 비용을 절감시키니까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도 뭐 진짜 주가 완전 바닥이죠. 하반기에 참 요새 스마트폰도 너무 안 좋으니까 진짜 이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작년에는 워낙 안 좋았고 삼성전자와 오포 있죠. 중국의 오포라는 그 스마트폰 제조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코 필름, 뭐 꾸미는 필름이라 보시면 되겠고 보호 필름, 사출 필름 이런 기능 등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작년엔 실적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20억, 91% 감소했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좀 좋아진대요. 동사의 주력 제품인 데코 필름과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글라스틱. 이 물량이 일단 점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뭐 오포, 그러니까 중국의 오포라는 회사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화웨이가 퇴출됐잖아요. 근데 이 회사 화웨이에 납품 안 하니까 오포가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더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삼성에도 납품합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용 보호 필름이 600만 대가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올해 언제쯤에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분명 올해는 이런 부분 모멘텀들을 한번 기대해보자.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코 필름에 어쨌든 특화된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고요. 데코 필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색상 입히는 거, 스마트폰 뒷면 이런 데다. 요거 이제 중화권에 많이 납품하고 있는 거죠. 주가는 뭐 바닥 같긴 한데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좀 뭔가 인식 변화가 있어야 주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그다음 요건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나금융투자 들어가셔가지고 그 로켓 배송에 대해서 유통업에 대한 이제 분석 보고서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당장 뭐 이거 본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흐름들을 알면 또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 그 박정대 연구원님이 쓰신 이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뭐 음극재 1흑 3실이라고 하는데 흑연의 실리콘 더하기.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흑연 업체가 포스코 케미칼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실리콘 같은 거 첨가하는 거거든요. 그게 대주전자재료 같은 기업이죠. 근데 그런 기업들 위주로 어쨌든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어떤 이제 표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진세미케만 좀 안 좋았네요. 연초 대비해서.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뭐 천연 흑연, 인조 흑연 다 만들고요. 양극재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이제 실리콘 산화물 이미 그 포르쉐 타이칸이라는 전기차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을 좀 첨가시키는 거예요. 실리콘.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 밀도도 올라가고 좋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대요. 일부. 그래서 거기에 도전제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도전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바로 뭐 나노신소재 같은 회사들.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주전자재료는 음극에 들어가는 실리콘 산화물 요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다. 그리고 한솔케미칼은 뭐 아까 설명드렸죠. 뭐 너무 좋고 2차 전지 사업도 구축하고 있고 실적 자체가 좋아요. 동진세미케도 비슷해요. 소재 회사인데 반도체 주로 들어가는 소재 회사지만 작년부터 배터리용 소재 사업을
일단 적극적으로 이제 그 육성을 해가지고 진출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노스볼트에 그 제가 공시를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부품을 좀 이제 납품을 했고, 그래서 동진세미캠도 반도체지만 2차 전지랑 이제 같이 엮여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업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근데 그 것들이 다 좋죠. 내용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다만 지금 갈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포스코 케미칼도 너무 올랐었고, 대주 뭐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워낙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는요, 뭐 진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가요. 당장 지금 워낙 지금 분위기들이 안 좋아서 자꾸만 내리는 분위기잖아요. 좀 시간 필요한데 분위기가 바뀌면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지금 어쨌든 2차 전지 많이 빠진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저는 말씀드리겠지만 잘 이겨내세요. 지금은 악재보다도 시장에서 버림받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회복까지는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반도체 산업 나타낸 건데요. 뭐 지라갈륨이라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지라갈륨이 앞으로 성장을 많이 전력 반도체에 쓰여요. 앞으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인 전력 반도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당장 뭐 좋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시장이 커지고 화합물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기존 실리콘 반도체 대비해서 갭이 3배 이상 넓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고전압에 견딜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대비해서. 그리고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고 전류값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력 반도체 기술, 지라갈륨, 실리콘 카바이드. 그래서 이걸 하는 회사가 한국의 RFHIC요. 통신 장비로 그냥 망가졌죠. 근데 이 기업이 RFHIC가 뭐 물론 뭐 통신 장비 회사들 진짜 처참합니다. 진짜 뭐 옳은 것도 없는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요 기업은 그 지라갈륨 이용한 통신 장비, 뭐 아니면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니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게 그 항상 이 회사가는 산업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전력 반도체 시장은 무조건 커져요. 근데 거기에 기술력을 봤을 때 이 지라갈륨 이쪽 시장이 커지는 건 사실이니까 이번에 유상장은 또 그것 때문이거든요. 또 계속 관심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폴리실리콘입니다. 폴리실리콘 어제 가격이 폭등했더라고요. 중국 기업들 다큐 폴리실리콘 공급 계약을 JA 솔라라는 기업하고 맺었다고 하고요. 요새 폴리실리콘 가격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 중국 회사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국 회사들은 계속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전 세계 1등 업체가 GCL 폴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몽고에서 폴리실리콘 설비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들어가서 완공이 되면 업계 최대 규모가 된대요. 중국 내 경쟁사 대비 열이었던 그 전력비, 그러니까 전기요금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쪽 지역, 내몽고 지역 쪽에 아마 건설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작년에 1위 했던 기업이 통웨이인가 봅니다. 폴리실리콘 통웨이가 올해 말에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이 20만 톤, 2023년에 30만 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런 건 냉정히 생각해봐야겠죠. OCI가 물론 이 폴리실리콘 가격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이제 제재 조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태양광 회사들이 거기에 폴리실리콘 공장들이 있는데 수출은 미국에 못 하겠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증설을 해요.
어쨌든 공급은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OCI도 좀 그런 부분은 염두는 해두세요. 근데 이건 이제 애널리스트의 그 전망이니까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계획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OCI 갖고 계신 분들은 중국의 위협이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계속 증설을 하는지 증설하면 어쨌든 주가 잘 안 갑니다. 왜냐면 10년 전에도 중국이 증설하는 바람에 60만 원짜리가 폭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주가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증설 이슈는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왜냐면 폴리 가격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건 염두에 두세요. 저렇게 폴리 가격 좋은데도 자꾸 못 올라가면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가지고 노근창 센터장님이 적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너무 어렵죠. IT 최악이고요. TSMC의 4월 매출액 감소, 인텔의 2분기 매출액 감소, 저가 반도체 부품난,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IT 산업 투자 심리 악화. TSMC 4월과 5월은 아이폰 재고 조정 시기로 항상 원래 좀 안 좋았대요. 근데 뭐 새삼스럽지는 않다는 거죠. 6월부터 매출이 급증한대요. 그리고 하반기는 분명히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인텔은 2분기 AMD의 시장 점유율 경쟁 속에 PC, CPU 가격이 하락하지만, 그러니까 인텔의 실적에서 PC에 들어가는 그 CPU 있죠. CPU가 두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게 이제 2분기에는 경쟁 심화로 가격이 떨어지지만 서버에 들어가는 CPU가 있어요. PC 말고. 이건 아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가 반도체 부품난은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들이 저가 DDI와 TDDI를 자동차 MCU로 이제 바꾸면서 예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저 MCU가 반도체인데 이게 없으니까 이 회사들이 그쪽으로 좀 옮겼나 봐요. 그럼 당연히 기존에 그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던 반도체들은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이렇게 만들던 회사가 자동차 쪽으로 가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워낙 부진한데 2분기가 바닥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해소될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 기준으로 세계 2위거든요, 스마트폰. 근데 금액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인도가 뭐 정말 큰 나라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 수량보다 금액으로 봤을 땐 고가폰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 아니니까 영향이 크지 않은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거죠. 인도 인구가 많으니까. 네. 한편 전체 D램 수요의 34%를 차지하면서 D램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을 이끌고 있는 서버 수요는 1분기를 바닥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셨고요. 네. 그리고 4월에 출시된 인텔의 신제품, AMD의 신제품, 이거는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 뉴스만 보면 이렇게 뭐 부정적이진 않아요. 네. 3분기에 신규 스마트폰 수요가 본격화하고 애플 아이폰도 나오고 갤럭시 폴더블 폰도 나올 거고, 3분기에는 스마트폰 생산이 정상화될 것 같고, 노트북은 좀 정점으로 해서 좀 꺾일 가능성은 있지만 노트북 1인 1노트북을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1인 1 노트북, 뭐 초등학생이나 이런 데다가 주자는 거죠. 글로벌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뭐 그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수요는 저는 꾸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반도체 공급은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이고, 한편 TSMC와 달리 나는 D램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서버 산업의 선행 지표가 ASPD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서버형 이제 반도체 그쪽 회사 같은데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한국 기업과 상관계수가 높은 기업들이 뭐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중 확대 기회다. 기존의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고통스러운 조정 구간이고 이런 이유들 뭐 스마트폰 수요가 꺾이고 이런 것들 또 인도 문제 이런 게 겹쳐서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영향은 크지 않다.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이 반도체 기업들 비중을 늘릴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를 산다는 건 용기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바로 사긴 되게 힘들어요. 막 이 분위기에서 반도체 사라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수익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남하고 똑같은 생각해 가지고는 초과 수익 내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예. 반도체에 대한 노건찬 센터장님의 의견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잠깐 안 보여드렸는데 32GB 이제 가격이에요. 2010 이때가 빅사이클일 때입니다. 24개월 엄청났죠. 그러다 한번 무너지고 더 많이 빠졌죠. 그랬다가 이제 20년 1월에 작년부터 잠깐 돌았다 코로나 터져서 망가졌다가 이제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비중 확대 기회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인플레 공포가 심하다. 그죠? 인플레 압력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 SK증권인데 이대로 인플레가 뭐 당장 뭐 끝난다. 이렇게 보진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뭐 사실.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네. 단기로는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시각이시고. 시간상, 그러니까 확실해질 때 그때 매매를 하자. 약간 그런 이제 발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심하자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휴비츠란 기업인데 저도 이거 오랜만에 보는데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이게 안경점에 가면 우리 그 검사하는 장비 있죠? 눈이 이렇게 되고 그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유럽이나 뭐 러시아나 아시아 이쪽에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매출이. 중국은 좀 부진했고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PR 12배. 1분기 매출은 줄었지만 어쨌든 이익은 많이 늘었어요. 휴비츠는 되게 좀 작은 기업이에요. 큰 기업은 아닙니다.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안 본 사이에. 최근에 쭉 이렇게 올랐다가 눌림목을 준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좀 잘 나오면서 오늘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으로는 거의 뭐 진짜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네요. 바닥까지는 온 것 같네요. 진짜. 스튜디오 드래곤도 진짜 잘 나가다가 참 어려워요. 장기 투자 정말 힘듭니다. 일단 목표 주가 유지했고 왜 빠지는지는 아시죠? 드라마 제작 편수가 좀 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막 기관들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매출 원가가 줄면서 이익은 증가해요. 이번 1분기 실적 좋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올해도 드라마 많이 만듭니다. 다만 2분기에 좀 기대보다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주가 좀 빠졌던 건데 이제 판매 단가 올라가니까 충분히 상세 가능한 것 같아요. 올해 전체 실적은 700억 이상 4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전히 좋은 시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좀 최근엔 어려운 상황이지만 2분기, 3분기 계속 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룡건설은 이 충청도 쪽에 있는 건설사죠. 목표 주가 47,000원, PER 4배. 이거 한신공용의 냄새가 나는데요. 그리고 휴게소 사업, 레저 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주 잔고가 6.6조 원, 매출액이 4배가 넘어요. 엄청납니다. 주택 정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개발. 그러니까 단순 시공만 누가 이제 시행을 하면 거기에 시공사로 참여만 하는
뭐 약간 보조 역할을 했던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직접 다 개발하는 거예요. 디벨로퍼는 땅 매입해 가지고 개발까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주택 이런 것들. 근데 한신공유원과 비슷해요. PER 3배. 뭐 그냥 싸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얼마나 쌌던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올랐는데도 PER 3배. 이 보이세요? 엄청나네요. 그죠? 옛날에 2007년도에 이건 뭐 몇 년 빠진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올해부터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건설주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주는 정말 좀 장기 투자로 손색 없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급 나가면 좀 사고. 교보증권 아까 그겁니다. 이거 교보증권 아니고 NH투자증권. 여기 왜 이렇게 표시된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보고서 있죠. 그 주인공이에요. 지라갈요. 아까 전력 반도체. 그래서 유상자 한 겁니다. 그거 하려고 개발하려고. 그리고 5G 장비 이런 데 많이 쓰이고요.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네, 삼성이 수주를 못하니까 요새 주가 좀 약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항공주 보고서인데 항공주들이 지금 희망 부분이 되지 않으려면 항공 여객 수요 회복이 지금 예상보다 아직 더디잖아요. 해외로 못 나가니까. 네, 아직은 더딘 건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국내선은 회복됐죠. 국내선은 뭐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니까 회복은 됐고, 그러니까 국제선은 여전히 아직도 뭐 안 된다는 거죠, 회복이. 근데 주가 움직였잖아요, 항공주들. 왜죠? 이제 국제선 뜰 것 같으니까. 예, 미리 반영하는 거예요. 사실 면세점 똑같아요. 호텔신라도 지금 좋아서 가는 게 아니죠. 미리 선반영. 근데 만약에 우리 예상보다 늦어지면 주가는 다시 빠져요. 이게 예측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것도 지금 올라갔죠.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일부. 오를 때마다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걸로 조금씩 또 리밸런싱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오른 거 조금씩 줄여 나가시고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면 절대 팔면 안 돼요. 근데 뭐 면세점이 구조적으로 뭘 성장을 하겠어요, 그죠? 아니죠.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구조적 성장은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 자동차는 구조적 성장이죠. 2차 전지, 전기차, 그죠? 빅사이클. 카카오 네이버도 구조적 성장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다만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당분간은 못 가는 거죠. 좀 고평가 부담도 있고 매물 부담도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호텔신라, 항공, 뭐 면세점 이런 것들을 뭐 몇 년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 보는 거죠. 이렇게 회복을.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 일부 조금씩 정리하는 거 좋습니다. 왜냐면 하반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에 여객시장 흑자 전환이 좀 쉽지 않다고 요 한국투자증권이 좀 전망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은 높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약간 그런 내용이고, 저가항공사 4곳은 그래도 영업적자는 좀 축소는 됩니다. 그래도 시장 기대보다 못하다는 거죠. 진에어는 손실이 더 커지고 있고 TA항공이 손실이 제일 적대요. 그래도 460억 적자란 얘기죠. 제주항공은 한국에 너무 많아가지고 적자가 크고요.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들의 현금성 자산이 4,200억이 있었는데 지금 700억 정도가 소진되고 있대요. 비행기 못 뜨니까. 대한항공만 그나마 상황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우리가 냉정하게 또 볼 건 봐야 될 것 같아요. 항공업종은 중립의견이고 지금 최근에 주가당 흐름 좋았지만 여전히 유동성 쉽지 않다. 언제 비행기 뜰지도 모르는 거고 현금은 점점 없어지고 이 상태로 가면 유상증자 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대한항공이 가장 안전하다. 전 대한항공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는 봐요. 유일하게 이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수혜를 누린다고 합니다. 일단 대한항공 화물항공 거의 세계 1등이에요. 그래서 요새 항공기 화물 막 실어 나르잖아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진에어가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항공사들은
좀 물음표란 얘기죠. 요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그래서 항공주 갖고 계신 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대한항공은 괜찮고 진에어까지는 괜찮은데 제주나 TA항공이나 다른 저가 항공사들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건지, 왜냐면 유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빨리 해외여행을 가면 상관없는데 올해 안에 해외여행 못 가면 내년으로 미뤄지면 더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 아무리 폭락을 해도 돈 많잖아요. 부도도 안 나고 버티면 됩니다. 근데 이런 유동성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절대로 그냥 막연히 버티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단 항공업이 빨리 회복되면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대한항공과 진에어 위주로 압축하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하나 더 나온 거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실적 발표했거든요.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천억 나왔고요. 정유가 4천억 벌었고, 요새 정유 쪽 좋죠. 배터리는 당연히 적자죠. 근데 배터리는 적자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이제 소송 합의금 이거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전이익은 적자 났습니다. 1조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수익성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35만 원, 정유 가치가 16조 원, SKIET 지분 갖고 있죠. 5.3조. 이거 두 개 계산하면 21조. 그럼 배터리 가치가 3조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적자인 건 사실인데, 이렇게 가치 평가해 보면 또 되게 싼 거죠. 어떻게 보면 기존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절대 저평가다. 그래서 배터리 가치 10조 원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CATL이 140조짜리잖아요. 근데 지금 적자를 낸다고 해도 너무 할인받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전 뭐 계속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고, 오늘 물론 뭐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뭐 2차전지 다 안 좋았어요. 그러나 2차전지가 끝난 건 아니니까 잘 좀 이겨내셔야겠어요. 삼성 SDI가 좀 너무 안 좋았죠. 그냥 막 던져요. 예, 그냥 뭐 던져 됩니다. 여기 보이세요? 외국인들. 그냥 매 앞에 장사가 없어요. 안 팔다가. 그냥 저는 이게 삼성 SDI 문제가 아니라 그냥 IT 전반적으로 다 정리하는 것 같아요. 저 물량이 좀 소진될 때까지는 조금은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보고서만 제가 벌써 50분 넘게 했는데, 좀 오늘 너무 힘든 장이었고 3일째 그냥 두들겨 맞으니까 뭐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걸 보자 이거죠. 시장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지만 약세장으로 갈 만한 지금 상황인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인플레 우려라든가 공급 부족 이슈, 외국인 매도, 실적 피크아웃, 이런 것도 어느 거나 다 우리가 이제 약세정으로 간다고 볼 만한 조건들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계속 포트폴리오 재정비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예. 교체를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앞으로 좋아질 것들. 제가 보고서들은 좀 많이 보여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아까 한솔케미칼, 뭐 원익QNC 너무 잘 나왔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로의 교체. 그리고 호텔신라가 뭐 저는 더 간다고는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조금씩 덜어내는 거죠. 대상 같은 거 오늘 막 급등했잖아요. 그 안가 못난이 대상이 하루에 막 날라갔어요. 근데 계속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기업을 이제 조금씩 줄여가지고, 예, 지금 많이 빠진 IT나 자동차나 2차 전지나, 예, 이런 쪽으로 일부씩 좀 바꿔가는 것도 전 좋다. 지금 가장 안 좋은 거를 계속 저는 비중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 예,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은 좀 좋은 좀 모멘텀 나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예. 미국장이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인플레 공포에서 좀 시장이 조금 진정되기를, 시간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공포에서 빨리 해방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보유한 기업들 문제 없는지만 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